GS의 사례인데요. 사례 이제 실제 해석으로 들어가면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많죠. 그래서 가볍게 들으시라는 거고요. 우리 선생님들은, 우리 직접 처방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래서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덤치의 의미는 예를 들어 소변은 혈액 상태를 주로 반영을 합니다. 타액은 림프의 상태를 반영하게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때 크게 구별하는 연습도 하나 해보십시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성기, 부적응기, 만성 상태. 우리 이명 원장님이 또 발빠르게 또 해오지 않았습니까? 여기 급성 상태, 만성 상태 들어가 있습니다. 조금 이따가 리뷰를 한번 해보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꼭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은 이 부적응기에 많이 섞여 있죠. 아주 한쪽으로 확 치우쳐 있는 것보다 이 중간 단계가 많은데 본인이 주로 호소하는 주증상이 어떤 것인가? 그래서 주증상의 1차 목표를 둬서 영양치료를 한다면 환자한테 만족감을 더 줄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여러 지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우선으로 교정한다 하는데 우선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아무리 해도 다른 것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겠죠. 그래서 소화 흡수 같은 건 매우 중요하니까 만약 이 지표에 문제가 있다면 요거 우선으로 교정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. 이렇게 보면 요거가 이제 갖고 있으면서 컨닝을 할 수 있는 좋은 컨닝 페이퍼입니다. 이게 잘 나와 있죠.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소변하고 타액에 산성 알칼리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. 이쪽에 소변에 보게 되면 독소 배출이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독소 배출이. 그러니까 이 소변에 알칼리로 되어 있으면 독소 배출이 잘 안 되고 또 산성으로 되어 있으면 독소 배출이 잘 된다. 이렇게 참고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액에서 알칼리로 되어 있으면 위액이 묽어지니까 소화를 시키는데 위장관 소화와 또 세균을 죽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하는 거하고 타액이 타액이 산성으로 가면 그건 잘 되죠. 그렇지만 산성이 세지면 더 밑으로 올라가서 이제 담즙이라든지 췌장액이라든지 이게 작용을 잘 못합니다. 그러면 장내세균이 득실득실하면서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픈 것은 아닌데 설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. 컨닝 페이퍼는 아주 좋은 컨닝 페이퍼입니다. 요거를 이제 나중에 파일로 드린다면 요것도 카피해가지고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. 예, 그래서 이런 거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. 이게 전기 전도용 Electrical Conductivity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소변에서 전기 전도율이 높으면 심혈관계 스트레스가 많다. 그러니까 심장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을 올리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.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부식 기능이 나빠진 거다. 그러니까 제대로 소금기, 소듐을 흡수 못한 거다. 그런 것들을 여기 볼 수가 있고요. 한 가지만 여기서 더 설명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이제 타액에서 이 전기 전도율이 높으면 간 림프에 스트레스가 많다. 그래서 이제 간 독소 대사라든가 이게 잘 안 되고 이렇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낮으면 기타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옆에다 딱 두고 컨닝을 하면 그래서 요거를 파일로 다 드리면요 이 원본 파일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복사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. 요것만 따로 해가지고 출력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일렉트론 액티비티 그래서 전자 활동성이라고 되어 있는 활동성이 높으면 이렇게 잘 많이 생성이 되는 거고 낮으면 적게 생성이 된다든지 에너지가요. 그 다음에 이쪽은 타액은 활동성이 높으면 이 활성산소가 높아가지고 독소 물질이 많다는 거. 낮으면 이것도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된다는 거 여기 나와 있죠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가 membrane permeability라고 되어 있죠. 그러니까 막 투과성, 그다음 surface tension. 그래서 이 표면 장력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무게가 높아지면 여기 대사가 느린 아나볼릭이라고 되어 있는 느린 대사로 되고 빠르면 이 표면 장력이 더 낮아져가지고 빠른 대사로 되어 있으면 여기 밑에 표시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? 여기에
자율신경, 요거는 크게 우리가 신경 안 쓰고 다른 걸로 보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에너지 프로덕션에서 어떤 에너지 생성을 하게 되느냐, 이것도 나와 있는데, 예를 들면 지방을 많이 쓰느냐, 이쪽엔 탄수화물을 많이 쓰느냐, 베타 옥시데이션 지방, 또 이 탄수화물 많이 쓰는 TCA 주로 쓰는 이쪽 회로, 이 중에 어느 거냐. 그런데 보통은 섞여 있겠죠. 보통은 한쪽으로 확 치우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걸 교정하려고 하는 건데, 보통은 중간으로 표시가 안 돼 있을 거고요. 한쪽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적극 교정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복합당, 이제 당이 예를 들면 6.5, 7 이상 된다.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니까 문제가 되고, 너무 떨어진다. 1.5 그 이하 떨어져 있다. 이러면 이 사람도 글루코스가 부족한 거니까 또 문제가 되고, 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. 여기에 보면, 여기에 단백질 이용도라고 되어 있죠. 프로테인 유틸리제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용도가 너무 높아도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많이 깨지고, 이러면 질소 독성이라든가, 독성이 생길 가능성도 높고요.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가 높을 가능성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아도 안 되고, 단백질이 너무 안 들어가서 또 문제가 되겠죠. 너무 안 들어가고 너무 안 나온다. 이랬을 때 신체적으로 단백질도 부족하고,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다음 각종 효소가 부족하고,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요걸 컨닝 페이퍼를 딱 두시고 보면 아마 좀 더 편할 겁니다. 그래서 이 뒤에 설명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, 이게 오히려 이게 더 눈이 잘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정리는 그냥 선생님들이 보시고요. 그냥 한 가지 더 선생님들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건, 여기에 전기전도에 대해서 소변에서 이 전기전도율이 높다는 건 주로 뭐냐면 소듐이 높은 겁니다. 그러니까 소금기가 올라간 건데, 스트레스 받으면 소금기를 흡수하게 되죠. 그래서 이 소금기가 높아서 이 심혈 건강에 문제가 된다.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요 다음에 넘어갔을 때 여기서는 이제 단백질 이용도인데, 단백질 이용도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. 단백질 이용도가 너무 높아도, 예를 들면 요거가 NO3가 단백질이 들어가는 거고요. 또 NH4가 단백질이 나가는 형태입니다. 그러니까 이 질소 형태로 들어왔다가 아모니아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, 이게 높으면 두 개 다가 높겠죠. 보통 그러겠죠.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라든가 질소 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. 단백질 이용도가 낮으면 모든 에너지가 떨어져 있습니다. 쓸 수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하고, 두 번째로는 요겁니다. 단백질이 나가는 거, 아웃하고 인하고를 빼가지고 차이를 보는 건데요. 차이가 보통 정상은 비슷하겠죠. 제로에서 한 2 정도 이렇게 차이가 되는데, 요 경우에는 많이 들어오긴, 이건 마이너스입니다.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면 많이 들어오는데 적게 나간다. 그러면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죠. 그럼 질소 독성이 생깁니다. 질소 독성은 아마 심혈 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, 이건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요. 그런데 적게 들어왔는데도 많이 나간다. 이게 플러스입니다. 플러스가 되면 이게 적게 들어왔는데 많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면 적게 들어갔는데 절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. 우리 몸에서는 들어간 만큼 내보내는 게 원칙이에요.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이 단백질을 적게 들여보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계속 나가는 게 쭉쭉쭉 떨어집니다. 마지막에 치료소량으로 단백질 내보냅니다.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. 적게 들어왔는데 많이 나간다? 이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. 어디서 흡수가 된 겁니다. 장에서 부패세균이 많아서 부셔가지고 이 암모니아를 만들었는데, 이게 다시 혈관으로 흡수가 된 겁니다. 이 경우에는 이게 장이 나쁘구나, 장에 부패세균이 많구나 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